네, If you have any questions during 혹시 the session, 질문이 세션 just 중에 use 있으신 this QR code 분들께서는 here QR and we'll 코드를 put the 확인해 questions 주시기 바랍니다. respectively. 질문을 입력해 주시면 마지막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Okay, well, good morning 네, and 안녕하십니까. welcome to day 2, everybody. 2일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My name is Jack 제 Porter. 이름은 잭 I'm the 포터입니다. Unreal Engine lead for mobile 저는 platforms. 모바일 플랫폼 담당 언리얼 엔진 리드입니다. 저는 언리얼 엔진의 여러 부분에서 일을 해보았습니다. 버전 1부터 시작해서 버전 5까지 지난 25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타이틀들에 대한 shipping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언리얼 토너먼트를 시작으로 했습니다. 제가 모바일 담당을 하기 전에 랜드스케이프라든지 렌더링, 네트워킹, 그리고 코어 시스템, 그리고 언리얼 엔진의 다양한 버전의 UI를 담당을 했습니다. 또한 엔진의 다양한 부분들을 담당해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산 지는 한 20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소프맥스에서 일을 하면서 언리얼 엔진 타이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에픽 게임즈 코리아가 2009년에 설립될 때 에픽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션의 타이틀은 언리얼 엔진 5.4, 5.5 그리고 향후 언리얼 엔진 모바일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어떤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지, 그리고 5.5 버전에서 어떤 것들이 추가될지 올해 말에 릴리즈가 될 텐데요. 또 내년에 릴리즈될 5.6 버전엔 뭐가 추가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에픽에서는 모바일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저희는 당연히 모바일을 굉장히 중요한 시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고도화된 모바일 우선의 AAA 온라인 게임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시아 이외 지역에서도 개발자들은 모바일이 단순히 캐주얼 게이밍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바일 경험은 우리 타이틀이죠. 포트나이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iOS에서 다시 런칭이 되었죠. 특히나 유저가 생성하는 콘텐츠들이 포트나이트 언리얼 엔진에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리얼 엔진을 모바일에서도 계산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 툴부터 시작해서 렌더링과 퍼포먼스에 이르기까지 모바일과 크로스 플랫폼 개발을 훨씬 더 쉽게 그리고 확장성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에픽에서는 모바일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요. 어떻게 모바일 플랫폼을 언리얼 엔진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을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안드로이드 SDK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 에디터 내부에 모바일 프리뷰라든지 또는 메모리 사용량이나 또한 iOS, 안드로이드의 메모리 분석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5.5 버전을 보시게 되면 런타임 PSO 캐싱이 있습니다. 모든 모바일 렌더러 셋업이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멈춤 현상 없이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크로스 플랫폼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바일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온 플랫폼 디바이스에 대한 프로그램 그리고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있어서 반복적인 작업에 대해서 워크플로우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콘텐츠 개발을 모바일 플랫폼에 대해서 이터레이션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콘텐츠 작업을 하는 아티스트다 라고 하면 머터리얼을 수정을 할 것이고 또 레벨 디자인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콘텐츠가 모든 플랫폼에서 게임을 지원하는 플랫폼상에서 어떻게 보일지 보셔야 될 겁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직접 실행을 하는 것이죠. 작은 게임들의 경우에는 런치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터에서 디플로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패키징을 해서 이것을 설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게임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도 있고 또 서비스형 게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키징을 해서 직접 설치를 하는 것은 쿠킹 프로세스도 느리고 또한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됩니다. Also, each developer needs access 또 to 각 the devices they want 개발자들은 to test. 자신들이 테스트하고자 하는 디바이스에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To address 잠시 this, 뒤에 I'm going to 말씀을 take this for 드리도록 large 하겠습니다. scale 그래서 games. We've got 대규모의 a major 게임에 long-term 대한 initiative 문제를 해결하는 going 것은 on to improve 장기적인 cooking and mobile 이니셔티브이고요. acceleration of 쿠킹과 또 mobile 온 디바이스에 대한 이터레이션을 개선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모바일도 여기에 포함이 This is a new 되겠죠. efficient workflow 새로운 particularly in front-end 효율적인 platforms with 워크플로우이고요. customers. 이를 통해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Based on a 플랫폼에 대한 new 이터레이션을 locally 보여드리고 shared 있습니다. direct data cache, 그래서 DDC, DDC를 installed Zen 로컬에서 server 새롭게 and 공유를 할 수가 ensures 있습니다. full platform 젠 data 서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cceleration. 플랫폼 데이터 쿠킹을 하게 So when 되고요. this feature is complete, you'll be 이 able to 기능이 download 완료가 official 되면 from the 완전히 Looker Inspector 완성된 or 빌드에 CA 대해서 server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and incorporate all of those cooked 그리고 assets 이 from 쿠킹된 Android or 에셋에 iOS 대해서 into your Looker 안드로이드와 cache on the iOS에 Looker. 관련해서 이제 젠 서버에서 PC로 다운로드를 And 받을 then 수가 you'll be able 있습니다. to 그렇게 incrementally 된다면 import 여러분들께서 any local 점진적으로 changes 쿠킹을 that 할 you're 수가 working on. 있습니다. For 여러분들이 example, 작업한 로컬 local 변경 asset that you're 사항들, currently 예를 working on, 들어서 현재 and store 작업하고 those 있는 full 레벨이나 versions of 에셋들에 that 대해서 into your local Zen 쿠킹된 server 버전을 cache as well. 서버 캐시에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And then you'll be able to launch 그렇게 된다면 a minimal 여러분들께서 experimental 가장 소규모의 실행 가능한 빌드를 컨텐츠 없이 코드로서 런칭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컬 안드로이드, iOS 디바이스와 PC를 연결하고 또 USB 3.0 케이블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쿠킹된 에셋들은 젠 서버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디바이스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5.5 버전에서는 이 기능이 실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퍼포먼스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젠 서버로부터 여러분들의 로컬 안드로이드, iOS 디바이스로 퍼포먼스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컨텐츠 이터레이션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훨씬 더 내년부터는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저희가 언리얼 페스트 10월에 있는 행사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 후에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혹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시애틀 언리얼 페스트 이후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콘텐츠에 대한 이터레이션을 하는 또 다른 방법, 특히나 멀티 플랫폼 게임에 있어서는 에디터 프리뷰 플랫폼 기능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저희는 이것을 모바일 프리뷰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쉐이더를 사용을 합니다. 디바이스와 마찬가지죠. 그런데 PC용으로 컴파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스케일러빌리티라든지 LOD 세팅, 그리고 다른 디바이스 프로파일 콘솔 변수 등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개발을 할 때 콘텐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킹 사이클을 거치지 않고 또한 디바이스와 상관없이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에뮬레이션과 관련해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개선이 5.4, 5.5, 5.6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리얼 엔진 5.3까지만 하더라도 하나의 모바일 프리뷰 쉐이더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이 쉐이더 플랫폼은 컴파일 쉐이더의 타겟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프리뷰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는 쉐이더에 있어서 프리뷰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닌텐도 스위치용 포트나이트의 경우에는 모바일 렌더러를 사용했죠. 그런데 안드로이드와 세팅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섀도우도 달랐고요. 그리고 모바일의 디폴트 렌더러를 사용한 대신에 포워드 렌더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5.3에서는 커스텀 쉐이더 플랫폼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유한 프리뷰 쉐이더를 각 플랫폼별로 해서 프리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리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디바이스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세팅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4 버전에서는 전반적으로 정확성을 이전 시스템에 비해서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 타이틀을 개발할 때 이것을 개선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티스트들은 이제 폴리건 버짓에 대해서 모바일 플랫폼의 경우에는 에디터 프리뷰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디바이스가 없더라도 가능해졌습니다.
But for 5.5, 5.5 we made some 버전에서는 even more significant 저희가 improvements 훨씬 on 더 the audio. 개선을 모바일 프리뷰 관련해서 Firstly, 했습니다. 첫 you can generate 번째로 a JSON 여러분들께서는 file from the JSON device, 파일을 디바이스에서 생성할 수가 and this 있습니다. will capture the 그리고 device's 이 settings and 파일에는 capabilities 디바이스의 and use that to align the 세팅이라든지 device 기능들이 profile. 캡처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바이스의 We've added custom 프로파일로서 shader 프리뷰 때 animations for peak scenes,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which should allow artists to see problems 아티스트들은 and issues with their content that 컨텐츠의 이슈들, previously were 문제들에 only 대해서 enabled 볼 with 수가 the 있습니다. PC. 이전에는 모바일 디바이스에 가야지만 볼 수가 있었던 것들이죠. And finally, we're making further 마지막으로 improvements to the 저희가 mobile 모바일 engine, 프리뷰에 Unreal Engine 대해서 5, 언리얼 6 and 엔진 beyond. 5.6 그리고 그 We 이후에도 converted 개선을 더 previously 할 것입니다. the 개선 device aspect 사항으로는 ratio, 디바이스 아스펙트 ISO, 레이시오라든지 또는 세이프 존이라든지 CD for UI design. 여러분들께서 UI We 디자인을 할 때 don't 필요한 necessarily 모든 set the 것들입니다. emerging widget 그리고 within non-visual UMG, application. 위젯, 블루프린트 에디터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텍스처, LOD, 퀄리티 역시 저희가 현재는 모바일 프리뷰에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 이 부분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Finally, a feature that 마지막으로 is often requested by 많이 artists 요청을 하고 있는 would be to 부분들이 be able to 있습니다. preview 아티스트 multiple 분들께서는 devices. 멀티플 플랫폼에 대해서 동시에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티클 시스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플랫폼별로 LOD가 다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각 플랫폼별로 어떻게 보이는지 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바일, 콘솔, 그리고 각 윈도우별로 어떻게 보이는지 알면 좋기 때문에 이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다양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들이 있고 또 퍼포먼스나 기능이 모두 다릅니다. 언리얼 엔진 게임들을 보게 되면 디바이스 프로파일 룰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세팅을 특정 디바이스에서 사용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프리뷰를 통해서 디바이스의 세팅을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스펙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를 살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JSON 파일을 해당 디바이스와 관련해서 생성을 합니다. 세팅에 대해서 캡처를 하게 되고요. 이것이 USB를 통해서 에디터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 JSON 파일을 동일하게 적용을 하여서 모바일 프리뷰에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바이스에 대한 프로파일 룰이 평가가 될 것이고 이 세팅이 해당 디바이스에서 게임을 시작할 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모바일 하드웨어가 반정밀도, 부동소 수점 쉐이더 연산에 있어서 저희가 FP16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최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모바일에도 이 쉐이더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플러트 프로시전 모드를 통해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적용할 수도 있고 특정 머터리얼에 대해서 머터리얼별로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FP16 쉐이더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훨씬 더 빠르게 구동이 되긴 하지만 FP16의 연산에 있어서는 범위와 또한 정확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6504의 경우에는 오버플로우에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테크 아티스트들이 어떤 머터리얼을 생성을 하는데 연산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월드스페이스 코디네이션을 사용을 한다. 그리고 플레이어와 다른 오브젝트 사이에 계산을 한다. 그래서 텍스처에 대한 코디넌스를 변경을 한다라고 하면 UV 스케일링이 6504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텍스처에 대한 결과값이 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버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만 나타나는 것이고 프리뷰에서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측을 보시게 되면 지금 머터리얼 에디터가 나와 있는데요. 그라스 머터리얼이죠. 그리고 반정밀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UV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FP16의 최대값을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걸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FP16 연산이 사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PC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전 5.5 그리고 모바일 프리뷰에서는 프로젝트별로 그리고 머터리얼의 세팅별로 저희가 FP16 타입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현대적인 데스크탑 GPU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보는 비헤비어들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버그들이 이 경우에는 모바일 프리뷰에서는 에뮬레이션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OpenGL ES 프리뷰를 우측에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쉐이더가 모바일 프리뷰에서 지금 활성화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실제 디바이스에 가야지만 버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에디터에서는 이제 신속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처 레벨 스위치 노드를 추가를 하여서 UV 오버플로우 문제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바일에서는 문제가 되죠. 아니면 간혹 나타나는 케이스로서 프리 프리시전을 강제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플로팅 프리시전 모드를 적용을 하는 것인데요. 제가 하이라이트 해놨습니다. 이 특정 머터리에 대해서 모바일 상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그걸 적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약간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우회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터레이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언리얼 엔진 5.4에서는 iOS 시뮬레이터와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맥 OS에서도 네이티브하게 아이폰과 아이패드 앱을 애플 실리콘 새로운 맥에서는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툴들과 에디터 프리뷰 플랫폼 피처를 비교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에 시뮬레이터 또는 에뮬레이터에서 하는 이터레이션이 실제 디바이스에서 이터레이션 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빌드를 컴파일 하고요, 패키징을 합니다. 그래서 iOS별로, 안드로이드별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시뮬레이터에 디플로이 하게 됩니다. USB나 실제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약간 빠르긴 합니다. 그런데 에뮬레이터나 시뮬레이터에서 가장 유용한 것은 CIS 오토메이션 목적으로 사용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디바이스보다는 에뮬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스타트업을 할 때 안정적이고요. 또한 USB라든지 배터리 충전의 경우에는 또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iOS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코드나 iOS SDK가 iOS 시뮬레이터와 함께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수정되지 않은 iOS 앱은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게임이라든지 서드파티의 라이브러리들은 이 시뮬레이터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서 컴파일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게임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iOS 시뮬레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시뮬레이터는 맥에서만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에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GPU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아이폰들을 보시게 되면 애플 A9 GPU가 포함이 된 것이 아이폰 6s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것이죠. 그리고 네이티브 맥 iOS 앱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수정되지 않은 iOS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PU 작업을 맥의 GPU로 바로 패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앱이 어떻게 아이폰에서 작업을 이루어질지를 아는 데는 별로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는 수정하지 않은 안드로이드 앱들도 설치를 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ARM64 앱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CPU 에뮬레이션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을 인텔에 대해서 컴파일을 했을 때는 조금 더 느린 상황입니다. ARM64 APK의 경우에는 에뮬레이션 없이 ARM CPU 상에서 맥과 마찬가지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GPU는 에뮬레이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스트 PC로 바로 패싱을 하게 되고요. OpenGL ES 에뮬레이션의 경우에는 버전 3.0 이상으로는 추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는 벌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맥에서도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CPU 에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에 대한 가상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환경에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버를 실행하고 가상화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돌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CPU 에뮬레이션 요건과 충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디버거의 경우에 AGD라든지 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디버거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 앱의 CPU 아키텍처가 네이티브 호스트 아키텍처와 정확히 맞아 들어갈 때만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RM64 앱을 사용을 하고 인텔을 사용한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통해서 디버깅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다시 컴파일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CPU 에뮬레이션을 사용하고 싶으시다. 아마 사용을 하고 싶으시겠죠. 모디파이 되지 않은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요. 그럴 경우에는 에뮬레이터를 안드로이드 14 기반으로 해서야 됩니다. 그 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Neon Instruction, 저희가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메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메모리가 얼리얼 엔진으로 트리플 A나 모바일 게임을 만들 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플랫폼과 비교해봤을 때 모바일 플랫폼이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PC랑은 달리 버추얼 메모리는 있는데 스왑 파일이 플래시 스토리지에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게임이 그냥 죽을 수가 있습니다. 아웃 오브 메모리, OOM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버추얼 메모리를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스토리지에서 메모리로 데이터를 직접 읽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메모리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버추얼 메모리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메모리가 필요할 때 메모리가 로딩이 되는 겁니다. 물리적인 메모리에서 제거되면 다시 릴로드가 되는 형태인 거죠. G램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벤더 내에서 피지컬 메모리를 사용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램 드라이브 디스크 메모리 페이지 스왑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압축된 형태로 저장을 하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G램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램을 포어그라운드 앱에 대해서 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램 메모리는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백그라운드 앱이나 unused allocation이면은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축된 형태로 저장이 가능하고 필요할 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콘솔과는 달리 고정 가용 메모리라는 것이 모바일 디바이스에는 없습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를 소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게임에는 적어도 4기가 정도의 스펙이 필요합니다. iOS나 안드로이드 다 똑같고요. 하지만 일부 디바이스에서는 보게 되면은 아웃 오브 메모리에 굉장히 가깝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한다면은 게임을 어느 정도 메모리를 잡아먹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메모리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메모리 인사이트에 대해서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언리얼 엔진의 소스 코드에는 메모리 엘로케이션을 태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당이랑 목표에 대해서 할 수 있고요. 로우 레벨 메모리 태그, 이른바 LLM 태그라는 거를 저희가 가질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메모리 할당을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 태그를 가지고 메모리를 저희가 추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떤 콘텐츠에서 메모리를 어느 정도 쓰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LLM 태그를 통해서 메모리 인사이트가 콜 스택에 대해서 할당과 해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모리 할당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메모리 할당에 대한 시간도 볼 수 있고,
메모리 릭도 탐지가 가능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Everything 말씀드릴게요. loaded by one level to be 한 unloaded when you move to 레벨에서 another level. 다 적재를 하고 그리고 다음 레벨로 넘어갈 때 언로드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퍼스트 레벨에다가 아예 마크를 박아줄 수가 있습니다. 세컨 레벨에도 마커를 넣어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퍼스트 레벨에서 세컨 레벨로 넘어갈 때 할당 이후 해제가 안 된 내용이 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에서 발생하는 메모리 릭을 다 잡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So in 5.4 we added basic 저희 support for 5.4 Android 버전에서 memory insights. 메모리 인사이트에 대한 안드로이드 서포트를 저희가 이미 넣어놨고요. iOS는 5.4에서 지원이 될 거고요. 그리고 네이티브 힙 트레이싱 지원이 될 거고 안드로이드 내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픽 드라이버에서 메모리 할당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의 메모리 인사이트의 프로파일링을 볼 수 있고요. 5.4 버전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패스트 콜스택 워커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퍼포먼스에 거의 영향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메모리 인사이트 관련해서는 안드로이드 관련되어 있는 문서를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바이스에서 특정 파일이 있어야지 메모리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이네이블 할 수 Insights 있습니다. has to be activated very early in the game startup. 게임 스타트업 초기에 아주 초기에 메모리 인사이트를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5 버전에서는요. 네이티브 힙 메모리 트래킹을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추가를 해 놓았습니다. 메모리가 게임 밖에서 할당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 GPU 드라이버에 의해서 할당되는 경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고급 컴파일 타임 옵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메모리 얼로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GPU 드라이버가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문제 있는 디바이스 레벨별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체 AOSP를 사용을 해서 안드로이드 빌드를 자체 제작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로우 레벨 메모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디버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대부분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심볼리케이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라이브러리 이름만 보더라도 저희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브러리 이름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힌트는 알 수가 있고 어떻게 메모리 할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5의 신규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OS 메모리 인사이트 서포트인데요. iOS 포트나이트 개발을 할 때 저희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iOS 디바이스를 보게 되면은요, 안드로이드랑 비교를 해봤을 때 메모리가 좀 딸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사용을 OOM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백 메가바이트 정도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아로 메모리가 안 나거든요. iOS 메모리 인사이트를 PC에서 작동하는 거를 봐야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심볼리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크로스 플랫 심볼 파일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psim을 맥에서 C++ 컴파일레이션 할 때 dsim 파일에서 psim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psim 파일이라는 것이 dsim 파일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그리고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기가가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파일로 다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 메모리적으로 개선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엔진에서 메모리 어떻게 세이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포트나이트 iOS 버전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요. 4기가짜리 iOS 디바이스 돌아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리 인사이트와 LLM 트레이스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예상하지 않은 메모리 할당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컨텐츠 이슈가 있죠. 갑자기 SS이 튀어나온다라든지 로딩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드로우 디스턴스라든지 LOD라든지 풀사이즈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될 경우가 있었고 조정이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포트나이트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게임이잖아요. 게임 콘텐츠 자체가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언리얼 시스템의 한계까지 이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content growth 현상을 of our game 봤었고요. 콘텐츠가 so many 계속해서 shaders 성장을 하게 that it was no 되면은 longer 쉐이더의 feasible to 개수가 cache 굉장히 before game 많아지죠. startup. 그렇기 때문에 게임 시작할 So 때 as we 사전에 add more 캐시하는 게 아예 assets, more 불가능한 pack files, 겁니다. and more materials, 에셋이나 more game PAK 파일을 objects, 추가하게 되고 the data 그리고 structures for the 머티리얼이나 various 이렇게 추가를 하게 systems in 되면은 Unreal end 다양한 up 시스템에 taking 대한 significant 데이터 amounts of memory. 스트럭처라는 것도 다양해집니다. And this is kind of 그렇게 되면 a 메모리를 problem 많이 with 잡아먹을 수밖에 없겠죠. continuous game services where 게임 you're 서비스를 always 지속적으로 adding new 하기는 content and 점점 never removing old 어려워지죠. content. 예, 뭐 올드 콘텐츠를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신규 콘텐츠가 어쨌거나 In 올라오기는 Fortnite, 올라와야 we found the 되니까요. asset registry was around 포트나이트에서는 53 megabytes 에셋 of memory, 레지스트리를 보게 되면 just 53메가 the 정도 housekeeping 됩니다. and caches for the pack file PAK 파일 system was also 하우스키핑이나 around 파일 50 시스템 megabytes. 캐시 같은 경우에도 53메가 정도 And 됩니다. localization data was 38 로컬라이제이션 megabytes. 데이터가 38메가 정도 됩니다. A lot of this data doesn't change at runtime. 이것이 But these systems were not 런타임에서는 designed 바뀌지는 to be loaded 않습니다. into place with memory loaded in place, which would have allowed them to be memory mapped. 근데 구조가 잘 돼 있을 경우에는 뭐 메모리 매핑이 될 수는 있는 거죠. We found 근데 그렇게 디자인이 안 돼 a 있으면 lot 안 of 되는 memory 거고요. savings that will benefit all Unreal Engine mobile game developers. 저희가 Firstly, 이렇게 we enabled 메모리 our most 세이빙을 하게 advanced memory 되면은 allocator 굉장히 큰 developed in 도움을 Swift 줄 수 있다라고 for both 생각을 iOS and 합니다. Android. iOS와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저희가 And we tuned its 말로 settings 빈드 for 3를 mobile. 개발을 And this brought 사용을 significant 했다라는 점에 memory 대해서 savings.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정말 메모리를 On 많이 절약을 할 iOS, 수가 you 있었습니다. need to use the iOS는 Extended Virtual Addressing Extended Virtual Addressing Entitlement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큐멘트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 이 인타이틀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다시 강조를 We then implemented 드리겠습니다. memory mapping 그 다음에 for 메모리 매핑을 some metadata for the iOS metal shaders iOS 메탈 in our game. 쉐이더의 메타데이터에다가 저희가 This memory is not really 매핑을 실행을 saved 했었고요. because 한 30메가 it's being memory mapped. 정도가 되었는데요. But 사실 the shaders that 메모리 currently 자체가 use, 세이브 they can be 됐다라기보다는 paid up and then 메모리 later by the 매핑을 저희가 operating system. 해놓았고 그렇기 And this does 때문에 reduce the likelihood 아까 of 말씀드렸던 memory 것처럼 crashes. 나중에 쓸 수 있도록 해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There were other PSO cache 궁극적으로는 savings we found on 메모리 iOS. 세이빙이 될 수도 있었고요. PSO 캐시 세이빙을 We converted 통해서 iOS에서 all of our 세이빙을 audio 했던 assets 경우도 to use 있었고요. the, 오디오 Raglan 에셋 같은 Tools 경우에는 audio codec. RAD 오디오 코덱을 And added support 썼습니다. for the mobile platforms. 그리고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서포트를 또 추가를 했습니다. And with our content, the 저희 total memory 컨텐츠를 savings 보니까 전체 메모리 세이빙을 보니까 achieved through engine and engine code 아까 and engine 말씀드렸던 setting 것처럼 changes were at 엔진 least 250 코드랑의 megabytes, 엔진 세팅 변화를 with a significant 통해서 part coming from 250메가 정도를 절약을 할 수가 changed 있더라고요. operating system allocation strategies that came with 즉 the 아까 new 말씀드렸던 것처럼 OS의 할당 전략을 변화한 거죠. So the 말록빈드 benefits 3 엘로케이터가 that your games 그만큼 will see will 작용을 depend on 잘 the kind of content you 했다라는 have. 거고요. 근데 It was also 컨텐츠의 like 양에 very 따라서 effectively 어느 정도 because 메모리 it's 세이빙이 improved 있을지는 by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or 5.5, we think we found 5.5 most of 버전을 the 보게 easy memory 되면은 wins. 사실 쉽게 할 And 수 so the 있는 거는 remaining 거의 engine 다 memory 했다라고 savings 생각을 that we 합니다. can make will 나머지 be 메모리 by 세이빙을 addressing 하기 some of the 위해서는 implementation details 저희가 of the 좀 various 구현을 operating 변경을 할 systems 필요가 to make them 있습니다. more scalable. 좀 더 확장적이 되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뭐 매핑 등의 근본적인 기술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5.6에서는 시스템 레벨에서 메모리 사용을 살펴볼 겁니다. SL 레지스트리라든지 로컬라이제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엔진 시스템 등에서 어떻게 메모리 사용하는지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now going to talk about some of the rendering performance 지금부터는 and performance-related improvements we've also been 렌더링과 working on. 관련되어 있는 것 그리고 퍼포먼스와 관련되어 있는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PSO 캐싱에 대해서 That's really common 말씀드리겠습니다. with Unreal Engine on mobile. 언리얼 엔진이 모바일에서 이 PSO 멈춤 현상이 있다는 건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PSO라고 하면은 픽셀이랑 버텍스 쉐이더랑 파라미터, 즉 렌더링에 필요한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쉐이더 파이프라인 아니면 PSO가 렌더링에 대해 필요한데 디바이스에서 아직 컴파일링이 안 된 경우 이렇게 멈춤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언리얼 엔진에서는 굉장히 플렉서블한 매터리얼 에디터가 있고 아티스트들이 원하면은 아주 고유한 쉐이더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쉐이더 컴파일링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프리컴파일되어 있는 쉐이더를 쿨타임에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도 다르고 그리고 GPU나 드라이버도 각각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5.4까지는요. 저희가
some playtesting. 플레이 테스팅을 하는 단계에서 PSO를 게더링하는 QA either 방식으로 played the game for 문제를 some time, 해결했었습니다. or we had an 게임을 automated 하거나 gameplay, 아니면 오토메이티드 게임 or 플레이를 demo 하거나 recording that we 데모 used. 리코딩 같은 경우를 And then 사용을 all 했었고요. of the shaders 그 that were 다음에 encountered during that 여기에 play 나오는 session 쉐이더를 were written 저희가 into 다 a log 수집을 file.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로그 파일로 And 이걸 then that 기록을 log 해 file was 놓습니다. included in the 그 다음에 package 로그 game, 파일을 and 게임 start up the 패키지에다 game and 넣고 pre-compile all of the PSO를 windows 프리컴파일하는 in the log. 형태로 문제를 저희가 우회를 했었습니다. Save the device-specific shaders 그리고 that it 디바이스 made 단위의 to local 쉐이더를 storage on the 로컬 device 스토리지에다가 faster 아예 than 저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더 빠르게 로딩을 할 수가 But for 있었죠. example, if you 하지만 have a particle system that 파티클 was not 시스템이 seen during 있는데 playtesting, 플레이 테스팅이 이 PSO 파티클 would 시스템이 be 안 crashed, 나왔어요. and then 그러면은 you PSO가 get this 캐싱이 안 big 되겠죠. game 그러면은 당연히 gameplay, 게임 플레이에서 끊김이나 멈춤 현상이 so the 발생할 big spike 수밖에 on 없겠죠. frame time you can see in the screenshot. 스크린샷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프레임 타임이 이렇게 스파이크를 팍 찍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So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we 해결하기 developed a 위해서 runtime PSO 런타임 caching PSO 캐싱 시스템이라는 것을 for all 만들어냈습니다. platforms. And it 모든 works by 플랫폼에 predicting 적용이 the 되는 shaders that 거고요. will be required for each 기본적으로 asset. SS에 대한 쉐이더를 and 예측하는 then queuing 것으로 them up for 생각하시면 compilation 됩니다. during the 그 loading, 다음에 but before 로딩 rendering. 시에 그리고 For example, 렌더링 based on the 이전에 game's lighting 큐잉을 다 settings, 해놓는 겁니다. loading a static mesh asset will 아시는 trigger 것처럼 PSO 라이팅 세팅을 compilation, 위해서는 but the 스태틱 shaders 메시를 required to 로딩을 render 해주잖아요. 그렇게 the lighting 되면은 on that static 메시의 mesh. 라이팅에 대해 렌더링이 key benefit 필요한 here is the 쉐이더의 simplified PSO workflow. 컴파일을 사전에 트리거링을 할 You 수 can have a 있다라는 hidden free 뜻입니다. game experience 그렇게 되면은 멈춤 for all of the 현상이 standard 없는 mobile rendering 게임 configurations without having to 경험을 do 제공을 할 수가 that recording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during playtesting that I mentioned.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 정의 작업이나 이런 So 게 today at 필요가 1:30 없어진다라는 in this 거죠. room, my colleague Dmitry Bierman 오늘 1시 반에 드미트리가 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 모바일 관련된 개발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관심 갖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Unreal Engine 5.5 언리얼 has support for the 5.5는 Windows Metal Toolchain. 윈도우즈 메탈 툴체인에 대해서 We did 서포트를 have some 추가를 support for this 했습니다. before, but it 물론 only 예전에도 supported 서포트를 generating 하고 inline metal 있는데요. shaders. 과거에는 인라인 메탈 쉐이더에 대해서만 We can 지원을 now 했었습니다. generate, 하지만 the platform shader 지금은 libraries 플랫폼 for iOS, 쉐이더 and this 라이브러리를 means it's now iOS를 possible to 위해서 put, 만들 수가 있습니다. your entire game on Windows. 그렇게 되면 윈도우즈 reducing 내에서 전체 costs 쿠킹을 and 할 수 reducing 있다라는 game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And 비용이라든지 Mac is 개발 only 시간을 required 줄일 for 수가 있겠죠. C++, 맥이 필요할 경우에는요. compilation for iOS. iOS용 C++ 컴파일할 때만 필요합니다. For Fortnite iOS, we actually do all of the cooking on PC. 그리고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쿠킹할 때를 다 PC에서 진행을 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We've also made some significant performance optimizations. 퍼포먼스 최적화도 part of the new 했었습니다. Fortnite game mode we shipped 신규 earlier this year. 포트나이트 게임 모드를 저희가 올해 First 초에 improves the shipping을 performance for large 했잖아요. numbers of local dynamic lights. 로컬 다이나믹 라이트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개성을 했었고, 두 번째는 오브젝트나 라이트 이동이 필요한 경우 캐시드로 커맨드에 대한 업데이트의 CPU 코스트가 높았는데 이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1시 반에 드미트리가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또 상세하게 말씀드릴 거라는 점 다시 공지 드렸습니다. For 5.5, we're also bringing a number 5.5 of features from the desktop 버전에서는요. renderer, 데스크탑 포워드 렌더러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많이 가져왔습니다. debuffer decal support. 예를 들어서 디버퍼 has 데컬에 improved the 대한 feature parity between the mobile 서포트 forward 같은 renderer and 경우도 mobile 훨씬 deferred 더 renderer. 좋아졌고요. 그리고 Was previously a big difference in the supported blending modes and lighting. 블렌딩과 라이팅에 있어서 좀 서포트가 차이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큰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라이트와 섀도우 개선이 크게 있었고요. 그리고 iOS와 안드로이드에 대해서도 서포트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5.5대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스페이스 리플렉션이 모바일 렌더러에 들어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이 이미 들어왔고요. 그리고 slower but more accurate depth-free pass. 여러분들이 뎁스 버퍼에 대해서도 이전 프레임의 뎁스 혹은 느리지만 정확한 뎁스 프리패스를 사용 가능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Android Galaxy S10. 여기 보시는 것처럼 5년 전에 있었던 갤럭시 S10에서 스크린샷을 가져왔는데 품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죠. 즉 오래된 디바이스에서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So, what about the desktop renderer? 데스크탑 렌더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와 그리고 iOS에서 이미 데몬스트레이션을 했었고요. 5.3과 5.4에서 안드로이드 상의 루멘에 대한 라이트 트레이싱은 실험적으로 이미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디바이스를 보게 되면은 주요 GPU 제조사에서 이미 레이 트레이싱 서포트가 되는 GPU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다 안드로이드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iOS 서포트에 대해서는 저희 데스크탑 렌더러를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탈 쉐이더 컨버터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건 5.6대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And what about Nanite? Nanite brings 나나이트에 great 대해서 benefits to 말씀드리겠습니다. content 나나이트가 콘텐츠 개발자들에게 굉장히 좋죠. 드로폴이라든지 매뉴얼 에러티 셋업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레귤러 나나이트가 모바일에서는 아직 GPU가 좀 더 개발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바일 GPU가 이제 64비트 아토믹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근데 컴퓨터 쉐이더 퍼포먼스가 모바일에서 아직까지는 한정적입니다. 나나이트가 컴퓨터 쉐이더 파이프라인으로 가서 머티리얼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모바일 최적화된 솔루션이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속적인 LOD 및 드로폴에 대한 강점을 부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하드웨어 라스터라이제이션만 사용하는 나나이트 패스가 모바일에는 최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추가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고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였죠. 저희 타임라인에 쭉 다 나와 있고 어떻게 기능이 들어가 있을지 여러분에게 중요한 기능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이 토픽이나 아니면 모바일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